안녕하세요. 화학2 16차시 수업 동영상인 것 같아요. 드디어 3단원 반응속도와 촉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페이지는 되게 많은데 실제로 내용은 별로 없어요. 소단원이 7개나 되기는 하지만 한 시간에 뭐 두세 개씩 막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 영상은 그래도 내용 구성에 맞춰서 16차시는 2개, 소단원 2개, 17차시는 소단원 5개 아마 한 번에 녹화해서 올리게 될 거고요. 수업 시간에 빠르면 2시간, 늦어도 3시간 이내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7월 21일, 22일 전에는 진도가 끝날 것 같긴 한데 최대한 16일 전에 끝내보는 걸 목표로 여러분한테 수업 동영상 올려놓은 거 봐 라고 말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반응속도와 촉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소단원의 내용을 이 동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 전에 동영상을 녹화했을 때는 알고 넘어가기까지 같이 다 설명했었는데 이거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여기는 패스하고 본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빠른 반응과 느린 반응에 대한 설명 나와 있는데 우리가 빠르다 느리다를 모르지는 않으니까 그냥 여기 바로 분류 부분에 있는 활동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단풍이 들거나 철이 부식하거나 나무가 연소하거나 종이가 변색되거나 불꽃놀이가 일어나거나 석회동굴이 생성되는 변화가 있는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속도만 가지고서 빠르냐 느리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 변화가 우리 눈앞에서 금방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빠르다고 보면 되고 변화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를 느리다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 연소나 불꽃놀이 같은 것들은 순식간에 바로 진행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빠른 반응이 되겠죠. 그리고 느린 반응은 단풍이 드는 것을 우리가 단풍 나뭇잎을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눈앞에서 바로 색깔이 변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금속이 녹슬는 여긴 철의 부식이 나왔지만 우리 부식이라는 것도 내가 이런 못이나 이런 걸 쳐다보고 있을 때 녹이 쓰는 과정이 우리 눈에 이렇게 쭉 진행돼서 몇 분 안에 녹 쓰는 걸 볼 수 있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느린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이의 색깔이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받은 책의 색에 비해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 근데 보통 그게 하루 이틀 단위가 아니잖아요.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느린 반응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빠른 반응은 나무의 연소와 불꽃놀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불꽃놀이도 사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이런 것이다. 밑에 2번에 일어나는 반응,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얘들 물어보는데 이거는 실생활과 적용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거 찾아보면 될 것 같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썩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실제로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반응 속도가 되겠죠. 반응의 속도, 교과서에서 화학 반응의 빠른 정도를 반응 속도라고 한다. 이게 너무 뻔한 얘기가 나와 있고 여기 이제 선생님이 PPT에 넣은 것은 자료 해석에 나와 있는 실험표예요. 지금 여기를 보면 시간에 따라 지금 이 무슨 치환으로 얻고 있어요? 수상 치환으로 이제 기체를 얻어내는 묽은 염산과 마그네슘 반응으로 수소 기체를 얻어내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초시계로 시간을 재면서 10초 간격으로 기체가 얼마나 얻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실험은 여기서 벌어지게 될 거고 기체가 이렇게 넘어와서 요 메스 실린더 안으로 이제 기체가 채워지겠죠. 처음에는 요 꼭대기까지 끝까지 물을 가득 채운 상태일 거고 기체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물이 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서 기체가 얼마나 모여졌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험 데이터를 밑에 써줬어요. 처음 10초에 기체가 부피가 15 증가했는데 그 다음 10초가 지났을 때 부피 증가가 13 정도죠. 또 그 다음 10초가 지났을 때 부피 증가가 얼마지? 한 7 정도? 맞죠? 그리고 그 다음 10초가 지났을 때 한 5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나는 양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60초에서 70초로 이렇게 10초가 지나갔을 때 1 증가하고 나서 계속 일정한 양이 유지되는, 다시 말해 여기서 이제 실험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고 처음에는 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느려지고 언젠가 완결 반응이 끝나게 된다. 요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겠죠. 점차적으로 훅 증가했다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멈추는 것처럼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순간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반응이 빠르기로 설명하고, 보통 두 지점 사이에 뭐 속도의 변화량을 뭐 평균 반응 속도, 아니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는 걸 평균 반응 속도라고 하고, 어떠한 지점에서의 속도를 알고 싶으면 순간 반응 속도라고 불러요. 평균 반응 속도는 우리가 지금 평균값 구하듯이 구하면 되고, 순간 반응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와 같은 값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밑에 내용에 화학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반응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생성물의 양이 늘어나게 되는 그 변화를 우리가 속도라는 걸로 나타낸다. 보통 물리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물리에서는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단위 시간 동안의 변위를 설명하는데, 화학에서는 그 거리를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농도의 변화를 보통 많이 계산을 해요. 그래서 태블릿에 갑자기 소리가 나네요. 농도의 단위로 많이 이야기해서 몰농도를 많이 사용해서 시간은 초로 쓸 수도 있고 분으로 쓸 수 있고, 화학에서는 시간당 시속으로 설명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는 해요. 반응이 보통 그거보다는 짧은 범위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낸다. 속도라는 것은 일정 시간 동안 얼마나 농도가 변했느냐, 반응물의 경우에는 감소한 양으로, 생성물의 경우에는 증가한 양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무턱대고 표현하는 값처럼 이제 나타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뒤에 14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또 잠깐 보면, 이것도 역시 그림으로 나타낸 모형인데, 처음에 이 빨간색이 A라고 되어 있죠. 책에 선생님 여기 범례를 빼먹었는데 A라고 되어 있어요. A가 B가 되는 반응으로 쭉 반응이 진행되고 있고, 처음에는 초록 연두색이 되게 많이 생겼죠. 그 다음에 증가하는 연두색, 감소하는 빨간색을 봤더니 점점점 개수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해당 시간에 A와 B가 몇 개씩인지 개수를 다 세서 표에다가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빨간색 4개, 2개, 하나 이렇게 되고, 얘는 8개였다가 12개가 됐다가 이렇게 변화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 빨간색이 감소하는 만큼 연두색이 증가하고 있죠. 얘네들은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고 볼 수 있어요. 1대1로 반응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아마도 A가 B가 되는 반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8개 줄었더니 얘가 8개 생기는, 1대1로 반응하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반응이다. 여기 물론 나와 있긴 해요. 만약에 몰라도 요거 보고 찾아줄 수 있고, 반응의 속도는 10초에서 30초니까 여기에서 여기, 요 사이죠, 요 사이. 그럼 10초에서 30초면 시간은 30초에서 10초 뺀 만큼의 시간 변화, 20초 시간이 변했을 거고, A의 경우에는 8 있다가 2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변화량을 나타낼 때는 나중에서 처음을 뺀다고 했었죠. 2에서 8을 빼서 표현하고, 그 다음에 B로 나타낼 때는 똑같이 시간은 30초에서 10초, 20초간의 변화 동안 보일 건데, 나중에서 처음이니까 14에서 8을 빼는 식으로 따져주면 돼요. 그런데 속도라는 건 마이너스 속도가 있을 수 없잖아요. 2에서 8을 빼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반응물을 이용해서 속도를 계산해 줄 때는 마이너스 속도가 나오지 않도록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시작해요. 이 식의 표현 방식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속도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 10에서 30초 사이 20초의 변화, 시간이 변화되는 동안 농도는 6몰농도만큼 변화했기 때문에 속도를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서 주어진 시간 동안의 반응의 속도, 일정 시간간 동안의 반응의 속도를 평균 반응 속도라고 하고, 그거는 여기 나타낸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울기 구하는 걸로 표현하긴 하는데, 나중에서 처음 요 두 사이를 이렇게 연결한 할선의 기울기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순간에 요 지점일 때는 속도가 얼마야, 여기 순간적인 속도를 알고 싶을 때는 그걸 순간 반응 속도라고 하는데, 요 한 점의 속도를 알고 싶으면 할선이 나오지 않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이건 이제 임의적으로 설명하는 내용. 기억해 둘 것은 우리가 물질의 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는 식으로 반응의 속도를 설명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선생님 빼놓긴 했는데
책 147페이지에 그림 속 확인하기라고 되어 있죠. 자, 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냥 봐도 알죠. 점점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점점 기울기가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반응의 속도는 점점 느려지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여기 비농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10초일 때, 여기가 10초잖아요. A 지점일 때 10초일 때 순간 반응 속도와 30초일 때 순간 반응 속도, 순간은 접선의 기울기 비교하는 거니까 여기와 여기의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빠른 거예요? 10초일 때가 기울기가 더 크죠? 이때가 더 빠르다. 반응의 초기에 반응문이 많을 때가 반응이 더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한 장 넘어가서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에 대해서 여기 활동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래프를 보니까 N2랑 H2는 반응물이라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농도가. 그리고 NH3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얘네들 넣고 반응시켜서 얘를 만드는 반응. 물론 우린 이게 가역 반응이라는 걸 알지만 지금 화학 평형을 보려는 건 아니니까 가역 반응으로 표시하지 않고 그냥 이제 비가역 반응인 것처럼 표시했어요. 30에서 60분 요 사이죠, 요 사이. 요 구간 동안에 소모 속도랑 생성 속도 물어봤는데 소모 속도 뭐 지금 정확하게 구할 순 없지만 요 두 지점의 할선의 기울기, 요 두 지점의 할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요 두 지점의 할선의 기울기를 얘네들은 마이너스 나오면 거기 앞에 마이너스 다시 붙여서 생각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N2의 경우는 반응물이잖아요. 반응물은 반응물의 농도 나중에서 처음을 뺐는데 그럼 마이너스가 나올 거니까 아예 마이너스 붙여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게 0.5쯤 될 거니까 이렇게 계산했죠. H2도 마찬가지. H2도 반응물이라 나중에 더 값이 작기 때문에 아예 마이너스가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마이너스 붙여놓고 시작하고 얘 역시 시간은 30초인데 30분인데 여기가 1.5 정도 되죠? 여기가 3이죠? 그거 빼서 이렇게. 그다음 NH3 같은 경우 역시 30분 동안의 시간 동안 얘는 이제 이게 더 크니까 그냥 그대로 생성물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안 붙이고 그대로 해도 돼요. 3에서 2를 빼는 식으로. 이렇게 속도를 구하는데 가만 보니 N2가 감소하는 속도, H2가 감소하는 속도, NH3가 감소하는 속도가 달라요. 왜? 얘네들이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해요? 1대 3대 2로 반응하니까 얘 1 감소할 동안 얘는 3 감소해야 되고 얘는 2 증가하겠죠? 그 비율에 맞춰서 반응하니까 동일한 시간 동안의 속도도 그 비율과 연관지어서 같은 값이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각각의 물질들의 속도를 따로 나타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해도 돼. N2의 감소 속도 물어보거나 NH3의 증가 속도를 물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 반응의 속도를 물어보면 물질을 뭘 택하냐에 따라 속도가 다르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개수로 나눠주는. 원래 얘네가 1대 3대 2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얘하고 얘하고 얘 실제적으로 각각 물질들의 반응 속도의 비가 1대 3대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반응식의 속도를 따질 때는 물질 선택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면 안 되니까 개수로 나눠서 같은 값의 속도가 나와질 수 있도록 계산을 하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응 속도를 따질 때 물질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는데 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는데 반응식이 있으면 개수로 나눠준다. 그래야 전체 반응식의 속도를 따질 수 있다라는 거 한 가지 알아두고 또 하나는 반응물의 경우에는 변화량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속도가 마이너스일 수 없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여놓고 시작한다. 원래 물리에서는 속도가 마이너스다라고 하면 반응이 이동의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화학에서는 방향이 바뀌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마이너스를 붙여놓고 속도값이 다 플러스가 나오게 계산을 한다. 이것들을 조금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사실 그냥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이라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밑에 확인하기 문제 같은 거에도 나와 있는데 이거 역시 똑같이 암모니아 요거 했던 거랑 똑같이 따져주면 되니까 식 세우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을 거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실제로 힘든 건 이런 거예요. 반응 속도식. 이게 식으로 표현되면서 실제로 계산하는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이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라서 자 여기 책에 자료 해석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걸 그냥 패스했어요. 그걸 설명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반응을 시킬 때 보통 반응물을 넣고 반응을 시켜서 진행하잖아요.
비가역 반응으로 보통 많이 표현을 하고, 물론 가역 반응이어도 사실 보통 반응물로 출발하기 때문에 얘네를 넣고 반응을 시키면 이 반응물의 농도가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의 속도는 이 반응물의 농도에 영향을 받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속도 V, 스피드 쓰지 않고 velocity, 영어 단어 막 헷갈려요. 어쨌든 V를 표현하죠. 물리에서도 V로 하지만 이 속도는 반응물 두 개의 농도의 곱과 연관이 있는데 어이없게도 바로 요 개수를 지수로 얹거나 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이 M하고 N은 여기 갑자기 등장하는 거잖아요. 여기 반응식이 없죠. 요렇게 임의의 수치를 넣어서 우리가 식을 세운단 말이에요. 자, 일단 모든 반응 속도식은 이렇게 출발해요. 반응물의 농도, 반응물의 농도의 곱인데 차수, 이 우리가 이 위에 있는 M하고 N을 차수라고 부를 건데 이 차수는 일단 임의의 숫자를 넣고 이 앞에 비례상수 K를 넣어요. 이 상수는 반응의 속도랑 관련된 상수이기 때문에 반응 속도 상수라고 불러요. 이 책에 나와 있는데 반응 속도와 반응물의 농도 사이의 관계를 반응 속도식이라고 하고 속도 상수를 쓰는데 여러분 이거는 마치 평형상수처럼 뭐에 영향을 받느냐? 온도나 촉매 같은 거에 영향을 받아요. 농도와는 관계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온도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혹시 촉매를 사용하면 달라질 수도 있다. 이것들을 조금 알아두면 돼요. 그럼 이 M하고 N은 도대체 어디서 등장하냐? 반응 차수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실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실험값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냥은 알아낼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숫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A에 대해서는 몇 차인지 M차, B에 대해서는 N차라고 하고 전체는 요 두 개의 차수를 더한 값으로 전체 반응은 몇 차다.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인데 그냥 보면 뭔 소리야 이렇게 되니까 뒤에 이제 실제로 적용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스스로 풀이하기가 나와 있어요. 산성비의 생성과 관계에 있는 반응인데 상식적으로 일산화질소가 공기 중에 많이 있을 때, 생겼을 때 산소랑 반응을 하면 이산화질소가 생겨요. 자,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서 얘네들이 산성비의 원인이 돼요. 왜냐하면 NO2가 빗물에 녹아서 내리게 되면 질산 성분처럼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강한 산성을 띠게 돼요. 물론 양이 많지 않아도 그래서 엄청나게 강산으로 확 바뀌진 않지만 빗물이 막 pH 1 이렇게 되진 않지만 오염되지 않은 빗물보다 pH가 작아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산성비라 부르고 요거는 뭐가 원인이 되냐면 자동차 배기가스가 원인이에요. 우리 공기 중에 질소기체 되게 많죠. N2. 과자 봉지에도 질소기체 많죠. 질소기체는 산소랑 원래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공기 중에 80%가 질소고 거의 20%가 산소인데 공기 중에서 우리 눈앞에서 얘네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언제 반응하냐면 엄청나게 온도가 높아지거나 강한 에너지를 받았을 때 반응하는데 그게 자동차 엔진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엔진이 막 뜨겁게 돌아가면 거기에서 그냥 공기에 있는 질소기체랑 산소기체가 거기에서 반응해서 NO 또 걔네가 이제 바깥으로 배출되면 또 NO2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자동차 때문에 생기는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천둥번개 칠 때 번개 맞는 그 공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둥번개 맨날 치는 거 아니죠? 별로 일어나지 않는데 자동차 안에서 엔진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서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산성비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옛날 교과서에는 한 이전 교육과정쯤 한 2단계 전 교육과정쯤에 그런 게 나와 있었는데 교과서가 바뀌면서 많이 다 빠졌어요. 상식적으로 그냥 좀 알아두고 이 질소산화물이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데 질소산화물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온다 정도는 그냥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반응물의 총위 농도를 바꿔가면서 농도 이제 실험을 했어요. 지금 4번이나 실험을 해서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해 본 거예요. 그러면 반응 속도식과 반응 속도 상수를 구해보자라고 했죠. 자, 여기 책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책에 있는 설명을 일단 띄워 놓고 자, 반응 속도식을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반응 차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일단 잠깐만요. 펜으로 바꾸고. 자, 일단 반응식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반응의 속도식은 반응물의 농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NO의 농도, O2의 농도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몇 차인지 몰라요. M차와 N차라고 놓을 거고 K라는 상수를 쓸 거예요. 자, 이 M하고 N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실험 결과를 이용해서 따져야 되는데 실험 결과를 가만히 봤더니
실험 결과를 봤더니 지금 속도가 계속 바뀌고 있죠? 근데 얘네들의 농도도 계속 바뀌어. 그럼 우리가 두 개의 농도가 바뀌는 걸 동시 비교는 어려우니까 둘 중에 하나의 농도만 바뀌는 걸로 비교를 해주면 돼요. 그럼 일단 뭐하고 뭐를 먼저 비교하면 되냐? 미안해요.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사용할 때마다 맨날 이렇게 그어가지고 동영상 올 때 썸네일에 빨간 선이 얼마나 많이 그어져 있는지 몰라. 너무 부끄러웠어. 여하튼 자, 실험 1번과 실험 2번을 비교해 볼 거예요. 실험 1하고 2를 비교하면 얘 농도는 그대로죠. 그런데 얘 농도는 몇 배 증가했어요? 2배 증가했어. 그랬더니 얘 속도가 몇 배 증가해요? 4배 증가했죠. 자, 가만 보니 얘 농도는 변함이 없고 얘 농도가 2배 증가했더니 속도가 4배, 2의 제곱배가 증가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 m은 몇이어야겠어요? 2차여야 이 2배에 대해서 4배 증가하는 요런 게 되겠죠. m 2차, NO는 2차, NO에 대해서 2차 반응이다. 그 다음에 이제 O2는 어떠냐를 보려면 NO가 일정한 값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NO가 일정하면서 비교되려면 몇 번하고 몇 번을 비교해요? 1번하고 뭐 3번을 비교하면 되겠죠. 뭐 아무거나 비교해도 되는데 1, 3을 이렇게 비교해주면 NO는 일정한 값인데 O2는 2배로 증가. 자, 이게 2배 증가했더니 속도가 몇 배로 증가해요? 그냥 2배로 증가했죠? 다시 말해 O2는 2배로 증가했더니 속도도 2배로 증가. 그럼 여기는 몇 차예요? 1차죠? 그래서 N은 1차다. 다시 말해 결국 V는 반응 속도 상수 NO의 제곱 2차, O2의 1차. NO에 대해서 2차 반응, O2에 대해서 1차 반응, 전체적으로 몇 차 반응이다? 3차 반응이다. 이렇게 따질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반응 속도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K도 구해라 라고 나와 있죠? 역시 또 이걸 막 그리면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화면이 바뀌어서 놀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버튼을 잘못 눌러서 꺼져서 이어서 계속 갈게요. 다시 말해 아까 반응 속도식까지 구했으니까 반응 속도식은 NO의 2차, NO에 대해 2차 반응, O2에 대해서 1차 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속도 상수 K도 구해보자고 했어요. 그럼 K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1, 2, 3, 4 중에 아무 실험값이나 하나를 대입을 해요. 그래서 하나 대입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제일 수치가 간단할 것 같은 1번을 대입하면 속도가 0.024 몰/초가 되겠죠. 근데 그거는 K 곱하기 0.01 몰농도의 제곱, 그 다음에 0.01 몰농도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결국 K는 0.01 몰농도의 3승, 그 다음에 0.024 몰/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값이 얼마가 나오나? 그러면 2.4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나온다는데 단위를 보니 얘 분모에 들어가 있고 얘 하나 모래 3승인데 모래 제곱이니까 몰 하나 없어지겠죠. 그리고 퍼초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단위가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책에선 어떻게 단위를 썼냐 하면 여기다 그냥 퍼만 해놓고 모래 제곱 곱하기 초 이렇게 단위를 썼어요. 그런데 단위를 이렇게 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잠깐만요. 이어서 가봅시다. 가라. 이렇게 됐죠. 됐다. 자, 책에서는 이렇게 단위를 써놨는데 우리가 이 단위를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어요. 2.4 곱하기 10의 4승하고 퍼는 분모잖아. 거기에 제곱이 있으니까 몰에 마이너스 2승 곱하기 초에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퍼 앞에 아무것도 단위가 없으니까 좀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어찌됐든 이렇다.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K값의 단위는 우리 속도의 단위는 정해진 단위, 농도의 단위는 정해진 단위인데 속도 상수의 단위는 내가 어떤 반응 차수를 가진 애들이 어떤 실험이냐 요에 따라서 여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단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같이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 단위가 바뀌는 속도식의 속도 상수의 단위가 계속 바뀌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반감기라는 게 나와 있어요. 반감기는 많이 들어보긴 한 거죠. 반감기는 사실 화학에만 등장하는 용어는 아니에요. 화학이 시작이긴 하지만 자, 선생님이 거기 자료에서부터 따놔서 위에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좀 봤으면 좋겠는데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반응물의 농도가 감소한다는 건 뭐 잘 알고 있고 반응물의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은 반응 차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몇 차 반응이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보통 반응물의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들이 실제 전체 실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반감기라고 불러요. 농도가 절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이 반감기는 반응 차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특성을 나타내요. 이것들이 복잡하게 나와요. 일단 책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책에서 일단 먼저 아예 무슨 말을 하고 시작했냐면 1차 반응 아예 1차 반응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1차 반응이라고 말했으니까 속도식이 바로 나오죠. K H2O2의 1차니까 여기 앞에 고민할 필요 없이 1이겠죠? 요렇게 되는 반응이다 라는 걸 그냥 바로 알 수가 있네요. 자, 이 반응의 반응 속도를 이제 반응물의 농도와 시간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로 그렸는데 1 있었던 애가 쭉 감소해요. 쭉 감소하는데 지금 800일 때 시간이 800초 지나고 1600초 지나고 2400초 지나고 3200초 지나고 이렇게 쭉 하고 있죠. 가만 보니 1이었어. 그런데 800회 지나니까 0.5. 절반 남았네요. 요때 요 800초를 뭐라고 부르냐? 요 800초를 우리가 반감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반감기다. 왜냐? 농도가 절반이 되었기 때문에 농도가 원래 있었던 것의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0.5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0.5가 됐어. 거기서 또 0.25로 절반이 가는데 또 1600초. 여기서부터 몇 초 걸려요? 800초 걸렸죠. 처음에서 반 되는데 800초 걸렸고 그 다음에 또 반이 되는데 800초. 그 다음에 여기 0.25에서 또 절반이 되는데 또 역시 몇 초가 걸려요? 800초. 이런 식으로 시간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 반응의 속도식은 아까 1차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보니까 그림을 그려봐라 했네요. 미안해요. 선생님이 여기다 그림을 넣은 줄 알았는데 요 개수 세 가지고 찍어주면 되겠죠. 이거 너무 귀찮으니까 얘를 따지면 되겠다. 여기가 4개 된 게 0.5에 대한 반감기예요. 그러면 0.5는 몇 개 그려져야 돼요? 4개의 2배. 사실 맨 처음에 여기에 절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래야 반감기 가겠죠? 여기에 반감기에 해당한 2400초는 2개만 남아있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반감기가 얼마냐? 농도가 절반이 되는데 계속 800초씩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반감기는 800초다.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걸 좀 봐둡시다. 자, 지금 여기서의 포인트는 1차 반응에서 반감기는 일정한 수치로 표현돼요. 1차 반응에서의 반감기는 일정한 수치로 나타나더라. 지금 이 실험에서의 1차 반응의 반감기가 800초면 800초 지나서 절반 남았어. 거기서 또 절반 가는데 800초. 또 절반 가는데 800초예요. 그거는 그 농도가 얼마냐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두고 사실 책에서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전개 과정 같은 거 다 빠졌으니까 그냥 다 안 한다 치고 우리가 모든 반응이 다 1차 반응은 아닐 거 아니에요. 1차 반응의 경우에는 우리가 반감기를 T 2분의 1이라고 할 거니까 반감기가 원래 반응 속도 상수의 ln2라는 값으로 정해져요. 농도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1차 반응의 반감기는 그 반응의 반감기가 몇 초인지 딱 뭐 몇 분인지 이렇게 나오면 계속 절반이 되는데 똑같은 시간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걸 좀 알아두고 반면에 1차 반응이 아닌 경우에는 좀 다른 형상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는 1차 반응이 나와 있으니까 1차 반응의 속도식은 이거고 그 순간에 남아있는 반응물의 농도의 속도가 비례하는데 반감기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걸 알아두고 일반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하는 경우가 반감기가 일정한 1차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가지고 연대 측정 같은 거 하는데 활용하기도 하죠.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해주면
1차 반응은 이런데 2차 반응의 경우에는 반감기가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값으로 나타내요. A0는 초기 농도예요. 2차 반응은 반응물의 초기 농도에 반응 속도 상수 곱한 값의 역수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이 값은 농도가 얼마냐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1차 반응의 경우 반감기는 농도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계속 똑같은 시간이었는데 2차 반응은 농도의 영향을 받는 반감기를 갖기 때문에 처음에 반감기랑 그 두 번째 반감기, 원래 이제 처음에 절반 남을 때까지 걸린 시간과 절반 남아있던데 또 절반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화학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0차 반응의 경우, 0차 반응이 뭘까요? 여기다 써볼까요? 2차 반응은 반응의 속도가 어떤 물질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A의 1승, B의 1승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0차 반응은 반응의 속도가 농도의 영향을 하나도 안 받아. 요러네요, 오히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반감기는 또 오히려 2K분의 A의 제로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0차 반응의 경우 정작 속도는 농도의 영향을 안 받는데 반감기는 농도의 영향을 받는 이런 어이없는 계산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우리 교육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다 빼고 반감기가 반응 물질의 농도와 상관이 없는 0차 반응만 1차 반응만 반감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다 정도 봐두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데 그냥 말로 해봅시다. 자, 각각 몇 차 반응의 그래프인지 물어봤는데 몇 차 반응의 그래프인지 어떻게 보면 안냐면 반감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돼요. 가 같은 경우 8에서 4가 되는데 10초가 걸렸고 4에서 2가 되는데 또 10초가 걸리죠. 반감기가 일정하죠. 나도 4에서 2가 되는데 10초가 걸리고 2에서 1이 되는데 또 10초가 걸렸으니까 반감기가 일정해요. 이 두 개가 다 각각 1차 반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시작 농도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얘네들 둘 다 절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 똑같이 10초씩이다. 각각의 반감기가 각각 10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단히 어렵진 않아요. 대단히 어렵진 않지만 사실 조금 따져봐야 되는 것들이 있고 뭐 속도 상수 같은 거 계산하거나 반감기 같은 거 따질 때 이렇게 잘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반응 속도가 내용이 없어라고 말했죠? 반응 속도는 내용 자체는 별로 없어요. 거의 그거랑 연관된 계산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묶어놓은 두 부분은 이 정도 내용이니까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마 영상을 듣기 되게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수업을 그냥 뭐 열심히까지는 아니어도 수업을 들으면 또 교과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봐요. 그러면 이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